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어떤 기능을 의미하는 거냐 보시면은 수식에 참여하는 셀 값의 변동을 통해서 결과 셀의 변화를 이제 보고서 형태로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이 변할 때 수식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죠?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요구를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곱비율 C25, 26 변동에 따른 금액의 합을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찍어 보셔야 돼요. C25 값이죠. C26 값이고 그 다음에 H22 수식입니다. 결론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얘네들 둘이 이제 변동을 해요. 어떻게 변하냐?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요 값에 이것을 예측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변하는가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에 대한 것이 아래와 같이 시나리오 이름을 제곱율 인상으로 하고 이렇게 바뀐다. 그 다음에 제곱율 인하로 하고 이렇게 바뀐다. 그랬을 때 HEC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찍고 하셔도 돼요. 아무데나 찍고 그래서 바로 데이터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를 실행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게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삭제를 하시고 잘못했으면 지우시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미리 넣어놨습니다. 추가 단추를 누르시고 시나리오 이름을 제고율 인상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율인지 률인지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이거 오타나면 다 빵점 처리가 돼요. 아시겠어요? 변경셀은 값이 금방 확인한 값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변경을 하고요. 참고로 요건 최대 32개까지 변경셀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 볼 사람은 32개도 좀 알아두시면 좋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어떻게 바뀌냐 하고 물어봅니다. 130으로 바뀌니까 암산하지 말고 퍼센티지까지 이렇게 같이 써줘 버리세요. 괜히 뭐 0.4 올까 40 뭐 0.04 올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다음 확인하시고 들어갔죠? 다시 추가 한번 누르고 이번에는 제고율 인하. 자, 이렇게 변한대요. 이 범위는 안 잡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믿지 못할 사람은 잡아줘도 되고 확인. 어떻게 변하냐? 70이라고. 그 다음에 큰일 날 뻔했네요. 70%. 근데 뭐 수정하는 것도 있으니까 20%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값을 잘못 입력했어요. 그러면 여기 편집 단추를 누르면 다시 값을 재등록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이제 소수로 바뀌죠. 요걸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지 말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를 한번 이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고서를 만들 때는 이 요약 단추를 누르시면은 이제 요약을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잡아줄 때도 있지만 못 잡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냐? 32개까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작업한 시트 앞에 요약 시트가 자동으로 생기면서 결과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걸 하나를 누락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름 등록을 하게 되면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이 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름 등록을 안 하고 했더니 엉뚱한 결과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처음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삭제를 하신 다음에 시트를요. 이렇게 그리고 이름 등록만 해주세요. 여기다 찍고 이름 상자에 가서 가지고 A 제고율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제 말은
이름 자체는 대수문자를 구분 안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문자 A를 했으니까 같이 대문자를 써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재구율 C26 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22 금액 총계. 자, 만약에 이름을 잘못했다 그러면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 가서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지워보라고 제가 몇 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다시 가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약만 해주시고 한 번 더 찍어주시고 확인하면 이제 이렇게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말이 없더라도 이름부터 먼저 등록을 하라. 그리고 시나리오는 현재 값은 항상 비교하라고 나온 거니까 실제 시나리오는 요 두 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변경 셀은 값이고 결과 셀은 수식이니까 활용을 잘 해서 값이 이렇게 변동할 때 수식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보고서 형태로 비교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차례대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요약까지 가시면 됩니다. 설령 이름 정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만들었던 시나리오 결과 요약 보고서를 지우고 그리고 다시 작업을 하셔도 이름을 등록하고 요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독특한 시나리오라고 해서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과거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왜 독특한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문제예요. 7월 학원 운영 현황표에서 과목당 수강료 A14와 이렇게요. 값이죠. 그 다음에 강사료 값이죠. B14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이익학계 H10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 둘이 변동을 할 때 아시겠어요? 이의 결과를 예측을 하라. 그 변동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름 정의도 나와 있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름 등록부터 이번에는 먼저 할게요. A14 과목당 수강료. 그 다음에 B14, 그 다음에 강사료, 그 다음에 H10 여기다 찍고 이익 합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에 이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가서 추가를 한 다음에 오타 조심하시고 10% 인상. 자, 변경 셀은 32개 중에 얘가 2개예요. 그래서 32대 원래 32가 되는데 이렇게 값돌 수식하나 그러면 2대1 시나리오다. 그렇게 제가 그냥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어떻게 변하냐. 이제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10% 인상이라는 말장난이 나왔어요. 10% 인상이라는 것은 이제 시험을 만약에 불합격하려면 여기다 10%를 쓰면 불합격이 되겠죠. 틀리게 되니까. 10% 인상은 이제 저희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게 10% 인상이에요. 기존 값이 세모다. 그러면 세모에다가 곱하기 10%를 한 것을 더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모 곱하기 110%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환법칙에 의해서 1 더하기 10%니까 교환법칙이래요. 인수분해인가요? 예, 여하튼 결합법칙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걸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암산을 해가지고 10%면은 6만원에 10%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6,000원이죠. 그러니까 66000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암산으로 아니면 아까 알려준 대로 수식으로 이퀄을 하신 다음에 6000 곱하기 110% 이렇게 쓰셔도 얘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값으로 변합니다. 뒤에 나와요. 값으로 변하겠냐고 에러 메시지처럼 한번 나옵니다. 는을 써주셔야 됩니다. 는하고 이것도 그냥 계산 안 하고 갈게요. 헷갈리니까
1200000 120만원 곱하기 110이죠. 퍼센트지.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값으로 바꾸겠냐. 이렇게. 그 다음에 편집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거 얼마 좋아요. 다시 추가 한번 하고 이번에는 10% 인하. 두 번째는 안 받아도 되고 잡아주셔도 되고 확인 갑니다. 그 다음에 20% 인상을 하라고 했으니까 는 하시고 이것 그대로 써도 돼요. 곱하기 120%. 그 다음에 여기도 는 하고 곱하기 120% 이렇게요. 확인하면 값으로 변환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죠? 요약 단추 누르고 여기 한번 찍어 주시고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인상이라는 이런 멘트로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관리, 원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원래 이 앞에 생겨요. 내가 작업한 시트 앞에 생기는데 이제 요약을 한번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2가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험장에서는 시나리오가 한 문제 나오지 두 문제는 안 나옵니다. 뭐 위치를 독특한 시나리오 뒤로 위치를 해라 그럴 경우는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때 끌어가지고 뒤에다 떨어뜨리면 이동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문제 정도만 해결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기출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름 정의가 안 나오는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미리 정의가 돼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정의가 안 나온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가 참고로 32개, 여기도 32개인데 값돌 수식가 나오면은 이제 2대 1 시나리오다. 그렇게 좀 반갑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